지금 1채널에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 2채널에는 캠 포지션 센서를 찍었고요. 3채널에는 여기에서 점화로드 V가 요거죠. 요거 점화로드 V, 요거로 점화를 찍었어요. 그 밑에는 실린더 밸브를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엔진 부조 상태고요. 그러면은 엔진 부조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번 실린더가 부조하느냐, 그리고 그 부조량은 얼마나 되느냐, 부조하는 실린더 대비 점화나 밸브나 우리가 말하는 초저압이나 이런 게 어떤 것이 매칭이 되느냐가 점검 사항인데요. 우측 상단에 분석을 이렇게 누르고요. CKP하고 CMP를 측정했을 때 우리가 분석하는 분석법이 타이밍 기반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타이밍 기반 분석이든 트리거 기반 분석이든 간에 밑에 서버 보기가 같은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타이밍 기반 분석 다음에 서버 보기를 눌러주라는 얘기겠죠. 트리거 기반 다음에 서버 보기를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타이밍 기반 누르고 서버 보기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분석을 이렇게 눌러서,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타이밍 컷 표시입니다. 타이밍 컷 표시에 체크박스에 선택을 해놨어요. 타이밍 컷.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CKP, CMP를 정비사가 분석을 해서 어디가 1번 시점이고 어디가 3번 시점이고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분석하던 걸 타이밍 분석 서버 보기를 한 다음에 서버를 먼저 우선 분석을 해놔야 얘가 분석이 돼요. 어디가 1번 상사점인지, 어디가 동력 행정이고 흡입 행정 순서는 어딘지 이거를 표시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밑에 빨간 바그래프가 하나 생겼고요. 수평으로 위에는 녹색 바그래프가 생겼고요. 그 상태에서 밑에 보면은 1번, 3번, 4번, 2번, 다시 1번, 3번, 4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CKP, CMP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노란색하고 빨간색 사이에 요 지점, 요 가운데 지점이 1번 상사점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2번. 그러니까 밑에 바그래프는 동력 행정을 기본으로 바그래프를 그리고 칸을 나눠 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이밍 컷 표시 옆에 이렇게 누르시면 흡입 행정, 압축 행정, 동력 행정, 배기 행정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타이밍 컷 표시를 지금 현재는 흡입 행정으로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상사점 위치에 있을 때 흡입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3번 동력 행정에 있을 때 흡입은 2번이에요. 4번 동력 행정에 있을 때 1번이 흡입이고, 2번 동력 행정에 있을 때 3번이 흡입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배기 행정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배기 행정을 바꿔보면 위쪽은 동력 행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위쪽에 보시면 바그래프 색깔이 바뀌면서 아까 1번에 동력 행정에 있을 때 2번이 배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 동력 행정에 있을 때 1번이 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4번이 동력 행정에 있을 때 3번이 배기를 한다는 얘기고, 2번이 동력 행정에 있을 때 4번이 배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압축 과정을 누르면은 이제 압축에 관련돼서 다시 바뀌겠죠. 위쪽 열이 다시 동력 놓으면은 같은 위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흡입 행정으로 디폴트로 해놨습니다. 만약에 여기 화면에 칸에 색깔 칠한 게 보기가 안 좋다 그러면 잠시 껐다가
필요하실 때 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서버 보기는 완료했으니까 파워 바란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파워 바란스를 한번 볼게요. 자, 실제적으로는 지금 엔진이 부조하고 있죠. 시작을 누르면 지금 엔진 부조가 여기 보시면은 녹색이 떨어지고 있고요. 요 가운데 점이 평균 RPM이라고 따지면 밑쪽으로 바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는 평균 RPM이 낮다. 자, 평균 RPM이 낮다. 그 다음에 어느 실린더가 폭발력이 저하가 되면 ECU는 엔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실린더를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하게 되니까 바그래프는 밑으로 떨어지는 바그래프하고 위로 올라가는 바그래프가 한 사이클 주기 내에 반드시 공전을 해요. 자, 여기 가서 정지를 한번 눌러보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파워 밸런스 자체는 4번 실린더라는 건 명확해졌고요. 파워 밸런스에서 분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 실린더가 몇 번이냐. 요 실린더는 지금 4번 실린더죠. 같은 색깔이니까. 지금 같은 색깔이죠. 이렇게. 그리고 요 실린더의 실제 부조량은 뭐냐면 요 바그래프의 면적입니다. 요 바그래프의 면적. 자, 요 면적은 부조가 심하게 하면 바그래프가 밑으로 많이 떨어지고요. 부조를 약하게 하면 이 바그래프는 조금 떨어지겠죠. 점화를 제거했을 때 어떤 실린더를 그때 떨어지는 거를 100%로 본다면 이 100%를 대략 한 5등분 정도 하는 겁니다. 5등분. 칸수가 뭐 요렇게 떨어지는 부조가 있을 거고요. 또 더해지면은 요렇게 떨어지는 부조가 있을 거고요. 요렇게 떨어지는 부조가 또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보면 우리가 파워 밸런스에서 나타나는 부조량만큼 밸브 파형이라든지 초저압 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맞춰서 변하게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의 게임이 진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밑에 열에 나오는 요 파워 밸런스, 요거는 누적치입니다. 누적치. 지금 실시간, 여기는 실시간이죠. 실시간. 그리고 여기는 누적치예요. 누적치. 왜? 미세 부조, 그러니까 부조량이 적은 거를 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더라도 여기 보면은 누적 평균이라고 나오고요. 총 횟수는 607번을 누적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누적된 거에 보면 1번 실린더가 RPM을 상당히 많이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각속도니까 얘만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부조하는 실린더가 4번이었는데 4번이 부조를 하고 4번 실린더가 부조를 하고 2번 실린더도 보상을 했는데 RPM은 미처 올라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2번 실린더 플러스 1번 실린더를 해가지고 실제 RPM이 보상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 한 사이클 내에 엔진 회전수가 높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2번 실린더로 조정이 들어가는, 예?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는 누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부조 실린더는 어디냐, 그리고 그 부조 실린더가 갖고 있는 부조량은 전체 실화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가령해서 5등분을 한다면 20%, 40%, 60%, 80%,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밸브 파형이든 다른 파형이 변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찾는 거니까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타베이스는 이게 동시 다중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열고 보는 거죠. 같이 열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방송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점화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점화를 열고요. 분석을 누르고요. 점화로드의 종류가 여기 보시면 요거 S 스틱, 그 다음에 점화로드 V, 그죠? 이렇게 점화로드 싱글 이렇게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MRI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점화 모듈이라는 걸 갖고 계십니다. 저희 EP3에는 그 모듈이 빠져 있죠. 옵션이. 자, 그래서 점화로드 V, 점화로드 S, 점화로드 싱글은 전부 다 2차, 점화 2차를 측정하는 모듈이에요. 점화 2차. 그래서 점화 2차를 측정하는 모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 창에서도 여기서 점화 2차를 선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점화 2차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부조 실린더가 4번이었고요. 지금 아까. 그러면 점화 파형을 볼 때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실린더는 4번일 거예요. 4번. 자, 그러면은 뭐 각도를 해서 점화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공회전 구간만 지금 봤습니다. 자, 얘를 동기화 해가지고 얘를 동기화한 다음에 아까 파워 바란스를 딱 보면요. 자, 파워 바란스입니다. 동기화 됐으니까 같은 위치죠, 여기가. 자, 여기는 4번 실린더가 부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이거랑 동일하죠. 근데 점화는 어떤가요? 오히려 3번 실린더? 얘랑 4번 실린더가 부조하는데 오히려 점화는 3번이 더 나쁜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3번이.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실화 실린더는 4번인데도 불구하고 점화를 봤더니 3번이 준다 그래서 아, 이거 점화 불량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파워 바란스가 잘못됐나? 오히려 3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부조 실린더는 4번인데 4번 실린더의 점화가 정상이니까 점화는 나쁘더라도, 점화는 비록 3번이 나쁘더라도 점화는 지금 현재 부조하고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보면 4번 실린더가 부조하고 있고 4번 실린더의 점화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 부조하고 점화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옳죠. 그리고 3번 실린더의 점화는 어차피 나빠져 있기는 해도 이게 실화 범위냐, 실화 범위는 0.4 마이크로세크 확실히 안쪽으로 이내, 그러니까 0.2 이내 이런 식으로 탁탁 들어와 줘야 엔진은 실제적으로 찐발을 합니다. 자, 따라서 파워 바란스를 보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 4번 실린더의 부조고, 부조가 점화를 뺐을 때의 부조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점화는 4번 실린더는
일정하다. 따라서 점화는 해당 구조와 연관성은 없대. 점화가 그렇다고 건강하냐? 아니죠. 3번 실린더나 1번 실린더를 보면 점화가 노후화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점화를 교환을 하더라도 부조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이 부조로 어떤 수리를 하고 나서 추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밸브마저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자, 밸브도 열었어요. 밸브 파형입니다. 자, 부조 실린더는 4번인데 4번 결국은 4번 실린더의 흡입량이잖아요. 4번 실린더의 흡입량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 엔진이 이렇게 있고 흡기 밸브가 이렇게 있고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흡기 다기관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다기관 입구에 드로틀 밸브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드로틀 밸브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는 우리 진공 프로브는 흡기 다기관에서 나오는 진공 포트에다가 이렇게 흡기 진공 프로브를, 이게 이제 진공 프로브죠. 진공 프로브를 연결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실린더만 갖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상사점 위치니까 대략적으로 흡기 밸브는 상사점 전에 열리게 됩니다. 흡기 밸브는. 자, 그러면은 흡기 밸브가 열리기 시작해서 서서히 열리겠죠. 얘가 이렇게 하단부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을 때 드로틀 밸브에서 들어오는 흡입 공기량 대비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기의 압력 차이를 보는 게 밸브 파형이에요. 4번 실린더가 피스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사점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하사점이라고 치면 전 실린더가 흡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진 상태로 있었겠죠. 그래서 얘가 피스톤이 움직이더라도 드로틀 밸브에서 들어오는 양이 여기서 끌려 들어가는 공기량보다 많기 때문에 압력은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점을 딱 치게 되면 이 피스톤이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여기다가 딱 꼭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하사점도 꼭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준 실린더는 4번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를 읽어야 되겠죠. 여기 지점이 ATDC 43.5도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0도라고 가정하고요. 여기가 180도면 가운데가 90도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의 가운데가 45도쯤 될 겁니다. 피스톤이 여기 내려올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공기량이 매니폴드 들어오는 양 대비 흡입이 되는 양을 보면 압력이 오히려 서서히 높아진다는 얘기는 드로틀 밸브에서 들어오는 공기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5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45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피스톤이 내려오면서 이제 들어오는 양보다 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흡입하는 양이.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156도. 그러니까 여기가 180도니까 90도. 90도의 반 180도면은 대략 90도니까 45도. 113도. 135도쯤 되나요? 그죠? 가운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흡입을 하는 동안에 정점으로 떨어지고요. 다시 그때부터 들어오는 양이 흡입되는 양보다 많아지는 결론이죠. 이렇게. 요게 이제 밸브 파형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밸브 파형 찍어서 제가 지금 하는 대로 상세히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엔진이 부조였는데 지금 보시면 4번 점화와 4번 밸브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4번 밸브는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4번의 엔진 부조가 일어나는데 4번 점화가 살아있고 4번 밸브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4번 점화와 4번 밸브의 요인은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번 오히려 점화는 3번이 나쁘고 밸브도 어떻게 보니까 3번이 더 나빠요. 근데 파워 바란스 상에 엔진이 부조하는 게 4번이면 4번 실린더와 연관성 있는 매개체가 점화도 아니고 밸브도 아니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흡기 매니폴드 누설, 그거와 하나가 남았죠. 지금 연료 문제 중에서도 지금 보면 파워 바란스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실린더 부조입니다. 그죠? 4번에 국한된 부조예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 공통 실린더 부조지만 따라서 해당 실린더 인젝터 문제가 남았겠죠. 그 인젝터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반입니다. 반 이렇게 압축해서 딱 보면요, 테스트를 어떻게 했나요? 자, 테스트를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회전입니다. 공회전이고요. 여기 미세 변동이 있는데 여기가 드라이브 시점이에요. 드라이브를 놓고 있다가 여기서 다단 스톨, 그죠? 1500 스톨 RPM으로 스톨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풀 스톨을 했는데 스톨이 안 된 게 아니고 제한했어요. 요즘은 제한하는 차가 반 이상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 갖고 미진할 것 같아서 다단 가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1000, 1500, 2000, 2500, 3000 이렇게 가속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자료를 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점화를 볼 때도 다 봐야 되겠죠. 이거 그죠? 두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보는 걸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종단 전압이라는 거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종단 전압이라는 거, 여기 보면 여기 트렌드죠. 여기 종단 전압은 여기 올라가는 전압입니다. 여기 끝에. 자, 여기 끝에 올라가는 전압이에요. 요거 여기가 피크고요. 여기가 피크. 여기가 점화 전압이죠. 점화 전압.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요거 지금 공회전에서 요게 종단 전압이에요. 요게 종단 전압이니까 이 종단 전압이 트렌드상으로 지금 4번이 많이 튄다는 얘기겠죠.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종단 전압이 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단 전압이 다른 실린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실린더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실린더가, 근데 해당 실린더의 희박인데 공교롭게도 4번이죠.
자, 따라서 해당 실린더가 희박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해당 실린더의 흡기 매니폴드 가스켓이 망가진 경우하고 해당 실린더에서 인젝션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두 가지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있고요. 밸브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매니폴드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헤드면입니다. 여기가 헤드면. 그리고 여기가 매니폴드고요. 여기 드로틀 밸브가 이렇게 또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누설될 때, 자, 여기 가스켓이 여기가 빵꾸가 났습니다. 빵꾸가 딱 났어요. 자, 요면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니폴드 가스켓 검사는 기본적으로 캐브레타 클리너 뿌려보면서 산소 센서의 반응을 보면 금방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요 매니폴드 바깥쪽은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이 기본적으로 1kg고요. 1kg/제곱센티미터고, 일바죠.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로 100kPa 정도 됩니다. 대략 102kPa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헥토파스칼로는 1000이죠. 미리바로 따지면 1000mB겠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미리미리 HG로 따지면 760mmHg가 됩니다. 매니폴드 내의 압력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210 mmHg에서 대략 250 mmHg 정도 될 거예요. 차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 30kPa에서 대략 한 29kPa에서 뭐 대략 한 34kPa 정도 되는 거죠. 매니폴드 내의 압력이. 따라서 여기 압력이 높죠. 매니폴드 압력보다는 이렇게 바깥에 대기압 쪽이 훨씬 높은 압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터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여기 압력에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공기가 바깥에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공기를 흡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서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인젝터가 이렇게 달려있는 MPI라면 자, 분사를 언제 하냐면 배기행정에 해놓죠. 배기행정에 MPI는 배기행정에 해놓습니다. 그 GDI도 배기행정 말부터 시작했고 흡기 행정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오히려 MPI가 더 크죠. 가스켓 누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배기행정에 이미 이렇게 연료를 분사해 놨을 거예요.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면서 얘를 탁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따라서 얘가 흡입할 때는 빈 공기만 이렇게 흡입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엔진 부조, 가스켓 누설 때 엔진 부조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자,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리는 항상 일정하죠.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이걸 밀어내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입이 되는. 따라서 엔진 회전, 흡기 가스켓 누설은 엔진 회전수가 높아질수록, 여기 보시면 엔진 회전수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 종단 전압은 이렇게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은
엔진 해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중단 전압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그 해당 실린더에 인젝션이 안 되는 그거의 하나의 증거가 되죠. 얘를 동기화시켜서요. 시작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각도 조정을 통해서 직렬로 보는 게 오히려 세로축이 이동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죠. 직렬 파형에서 더 세밀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자, 가속을 하고 있고요. 서서히 가속해서 올라가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종단 전압이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설명을 들으시면. 자, 여기서도 맞죠. 나는 트렌드보다는 파형을 더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하겠죠. 이렇게. 그럼 종단 전압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해당 실린더의 희박 문제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점화를 보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여기 보시면 타이밍 모드입니다. 타이밍 모드고요. 각도를 병렬로 하고요. 자, 어수선하니까 고스트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놓고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첩을 한번 눌러볼까요? 공회전에서 점화시기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얘기는 엔진이 부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통 실린더 부조에서는 점화시기가 이렇게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ECU 입장에서는 아이드럼만 시키면 되죠. 자, 지금은 점화 모드입니다. 이게 점화 모드. 피크점을 세워놓고 점화 시간과 점화 높이, 점화의 모양을 보겠다는 얘기고, 타이밍 모드를 눌러놓으면 각 실린더에 상사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화시기, 그러니까 각기 점화시기의 편차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스캐너에서 검사 풀모드를 측정을 하고, 거기 보면은 점화시기 제어라는 거에 게이지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 게이지는 점화가 나쁘다의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엔진 밸런스가, 각 기통 간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점화시기 편차를 가지고 각속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RPM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화시기가 깨지게 된다는 얘기는 밸런스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위에 보면 엔진 밸런스는 좋은데 점화시기 편차가 많을 때는 당연히 점화가 우선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모드, 요거는 타이밍 기반, 그러니까 CKP, CMP로 분석을 할 때만 나타나고요. 트리거 모드에 있으면 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트리거 기반으로 분석을 하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검사자의 발목을 채우는 거예요. 왜? 자기 도치에 취해서, 아, 이거 뭐 점화 아니겠어? 자, 이렇게 봤다면 이렇게 찍어놓고도 점화 파형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플레이를 했더니 이거 3번 나갔네, 이거 3번 나갔네, 파란색 3번 나갔네, 이렇게 판단했으면 갈고 나서 딴에는 정비 잘한다고 본 결과로 본인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죠. 만약에 이거를 보더라도 파워 밸런스를 먼저 봤다면, 이거 부조 4번인데, 그리고 4번 특정 실린더 부조고, 부조량은 완전히 점화가 죽은 것 같은 부조죠. 4번 점화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3번 점화가 부자연스러운 불균형을 이루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1번은 가끔 그러고요. 따라서 점화는 나쁜데 부조 실린더하고는 연관성이 없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밸브 파형이겠죠. 여기서 보면 밸브 분석, 여기 분석합니다. 자, 밸브를 분석해서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3번 실린더 점화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밸브 소선일 때 점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부조는 4번인데 오히려 밸브는 오히려 3번이 더 안 좋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수직 분할을 이용해 하셔가지고 얘를 공통으로 보시면 여기 윗대가리가 이렇게 3번이 잘리는 모습, 밑에도 살짝 떠 있죠. 요거를 수직 분할을 이렇게 해보시면 밸런스가 깨지죠. 지금 3번이 계속해서 깨집니다. 여기 보면 3번의 점화 불량은 공회전 영역에 3번 밸브가 살짝 떠 있습니다. 어쨌든 밸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떠 있다는 표현만 갖고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은 여기 요 줄을 가장 낮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칸을 쳐보면 한 칸 정도 조금 미달로 떠 있거든요. 그러면 뭐랑 안 맞는 거냐면 3번 실린더가 부조한다 그러면 파워 바란스가 3번 실린더가 이 떠 있는 양만큼의 부조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고객이 느끼는 부조는 4번 실린더의 확실한 부조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더타베이스 스코프 조금 일찍 사가지고 우리 한답게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역별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15분 이상 안 걸리기 때문에 찍을 거를 다 찍어 놓고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술자로서 우리 자신도 믿지 말자. 뭐 확인하고 하자. 그게 기술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